그게 10년 전에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을 불러서 건축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쭉 한번 조사를 해본 뒤에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개방을 안 하는. 네, 그런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주택 현관을 사방 통유리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지 않은 우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된 거예요. 다 들여다보니까 실적. 예. 근데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 같은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때 그 설계한 분을 10년 후에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난 거 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장 어떡하란 말이냐. 저는 나이 50 넘은 분이 이 재산 중에서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단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80% 지금 100%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망정 우선 10%에서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반반으로 맞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이 집이라는 거는 이 거주의 수단이지 우리는 화폐가 돼 있잖아요 지금. 저 우리나라는 또 바뀌면 무지막지하게 빨리 바뀌잖아요. 고령화 속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는 지금 그 상식으로 돼 있는 주택에 관한 문제, 애들 교육에 관한 문제, 애들 결혼에 관한 문제 이게 저는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봐요. 이게 뭔가 계기가 만나면 그런 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이제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과 주택이 아닌 자산의 비중을 반반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동성도 필요하니까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집이 좀 그래도 싼 집이면 오히려 반반 만들기가 쉽고 이미 반반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이 2억이고 뭐 현금 자산이 2억 있으면 그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못하는데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 마련하느라고 모든 돈을 다 넣고 심지어 부채까지 끌어들였을 테니까 그 집은 거실만 팔 수는 없는 거니 그 집을 다 팔면 50살쯤 됐을 때 구조조정을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되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것 어떻게 하죠? 그게 잘라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쯤 되면은 큰 집이면 예를 들어서 줄여서 지금요 주위에서 보면은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못 쓰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 77%가 자기 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 집을 77%를 갖고 있는 노인 중에 노인 빈곤율이 45% 가까이 되거든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집을 주택연금을 넣어가지고 유동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우리가 좀 앞서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부부 둘만 남았거나 혼자 되시면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문화시설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유행이거든요.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 그게 요즘 많이 비싸요. 외곽으로 나가서 유자재까지 안 그러거든요. 고민인데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게 나왔군요. 그걸 팔 수 없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면 일단 들면은 내 집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중에 뭐 오르면은 다시 또 원위치 시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서 다이어트를 시키고 할 건지를 빨리 좀 고민해야 된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자칫하면 부동산은 있는데 노후는 가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오늘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어떻게 은퇴를 대비해서 관리해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 수익률은 내일 확인하고요. 연금은? 지금 받은 게 아니니까. 당신의 연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묻어두고 있습니까?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테마형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대우.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네, 이제 2월도 다 지나갔네요. 곧 3월이 올 텐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오늘 휴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옷차림이 얇아지고 활동량도 늘어나지만 아침 저녁 큰 일교차로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자칫하면 건강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실내 환기입니다. 실외 미세먼지나 황사보다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물질이 최대 5배가량 높다고 하는데요. 환절기엔 특히 건조한 공기로 인해 비염과 기관지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기 쉽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같은 시대엔 특히 환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환기 타임 510을 따라해볼까요? 하루 5번, 한 번에 10분씩 환기를 하는 게 좋은데요. 물론 꽃가루가 날리는 시간은 피하는 게 좋겠죠. MBC 강원영동 57분 건강 캠페인은 우리 식탁엔 신선한 우리 돼지고기에 동해 해우름 포프와 함께합니다. 노후 준비는 연금, 가족은 누구나 아는 얘기. 투자하는 연금부터는 당신만 알고 싶은 얘기. 다양한 펀드와 ETF가 딱 기다리는 연금.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연금 미래에셋대우 아니면 어디겠어요? 연금 투자하는 방법 미래에셋대우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초당대학교 총장 박정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교육,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가 대학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항공, 보건, 의료, 공공행정 분야 최상위 글로벌 인재 초당대학교가 양성하겠습니다. 드림 하이, 플라이 하이. 초당대학교.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 씨의 이유 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국립광고협의회. 중파 1350kHz 표준 FM